오늘은 민사소송법 조문낭독 제3편 제117조부터 제163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7조 담보 제공 의무 제1항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소송의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담보 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 담보 제공 결정 제1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 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신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1조 불복신청 담보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 담보 제공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담보의 취소 제1항 담보 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담보 제공자가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 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 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 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6조 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7조 준용 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재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 구조의 요건 제1항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제5항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항 소송과 강제 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제1호 재판비용의 납입 유예 제2호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채당금의 지급 유예 제3호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제4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제2항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30조 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제2항 법원은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31조 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 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2조 납입 유예비용의 추심 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 권한으로 보수와 채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제3항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채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3조 불복 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4장 소송 절차 제1절 변론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항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제1항 변론은 재판장 괄호 열고 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 판사를 말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의 지휘한다. 제2항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6조 성명권, 구문권 등 제1항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2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성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 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항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제2항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40조 법원의 성명처분. 제1항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호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제2호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제3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제4호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제5호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제2항 제1항의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3조 통역. 제1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의 2 진술 보조. 제1항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 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4조 변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항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 적시 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제1항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제1항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제1항 법원 사무관 등은 변론 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 및 변론 준비 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제3항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제1호 사건의 표시. 제2호 법관과 법원 사무관 등의 성명. 제3호 출석한 검사의 성명. 제4호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제5호 변론의 날짜와 장소. 제6호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호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 제2호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제3호 검증의 결과. 제4호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제5호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제6호 재판의 선고.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1항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 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의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 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 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 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 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신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항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항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2조 소송 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제1항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 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당의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의 소송 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한 사람은 열람,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항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3조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괄호 열고, 이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제1호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제2호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 괄호 열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괄호 닫고이 적혀 있는 때 제2항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3항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